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뭔가 모를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팔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금, 테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위기에 강한 자산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시황을 정리해드리는데 카페에다가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이 너무 좋은 얘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두 가지 이벤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 얘기입니다. 실제로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놓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10% 정도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편적인 관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지수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애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상승폭을 보였던 이제 미국 지수였습니다. 실제로 S&P 500은 이 보합권이라고 하는 이 마의 11월부터 이어져 오던 이 횡보장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고용지표나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뚜렷한 이슈 없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더 큰 이제 호재는 사실 10년물 채권 금리와 가격입니다. 시장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가 4.8%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달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겠구나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10년물 채권 금리가 4.5%까지 떨어지면서 보시던 것처럼 채권 가격이 10년물 채권 선물 가격이거든요.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시장의 호재의 이유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트럼프는 현재로서 금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약간의 또 불안 요소이긴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BOJ,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엔화의 같은 경우에도 선물 지수를 보면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8월 달에 겪었던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실제로 엔화가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자산이 다시 엔화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도 폭락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아무튼 주요 지수들은 하락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시점의 국면이고요. 채권 가격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MF랑 속스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웬만해서는 좀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가 그동안 폭등했었잖아요. 근데 원달러 환율 보셔서 아시겠지만 14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달러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 가격은 이렇게 계속 반등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목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이나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처럼 커진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자산 운용을 제한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짜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잃는 거는 진짜 쉽거든요. 근데 다시 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고통과 희망을 반복하면서 10년을 일하다 보니까 무조건 자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에 대한 투자 아니면 제피와 슈드 같은 종목을 투자하는 이유들도 돈을 크게 못 벌어도 잃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공격적인 자산일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최소한 30% 정도는 채권과 금에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덜 먹어도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기대감이 막 커질 때는 또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높아져 있을 때는 한두 가지 이슈로 또 시장이 급락하는 것이 우리가 겪었던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금은 해지 상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20년 동안의 결과치로서 금을 투자했을 경우에 가장 보수적인 투자가 됐을 거고 과매수 구간을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골드나 물가 연동 채권 여기 또 CDS 또 고위험, 하이힐드라고 해서 약간 수익률이 높은 채권들, 그다음 빅스는 변동성 지수인 거죠. 시장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또 빅스를 매도하는 이런 전략도 있거든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 성과가 제일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월도 모르고 트럼프도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감히 변동성을 보고
해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캐시보다도 못했던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한 해지 상태에서는 5등입니다. 어쨌든 금을 투자하는 것은 금은 다시 회복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금이 이렇게 폭락하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또 이벤트가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특성 때문에 안전하게 정말 장기로 가져가시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금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거고, 실제로 5년 동안의 투자 성과를 보면 코로나도 겪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반등도 겪었고, 또 횡보도 겪었고, IT가 막 올라갈 때 금이 하락했다가 다시 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겪었던 5년, 격동의 5년이었거든요. 벤치마크가 SPY입니다. SPY를 70% 투자하고 금을 30% 투자했을 때 SPY에 투자한 것보다도 성과는 약간 0.8% 정도 수익률이 줄어들었지만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으로 14.5%씩 올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샘플 포트폴리오가 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고,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SPY거든요. 성과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0.8%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위험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19.61, 그리고 위험 측면에서는 시장 위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금을 투자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겪고, 우리가 장기 투자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단기로는 스파이가 나을 수 있겠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최소 한 3년, 5년, 10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같이 들고 가는 것이 성과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는 입장에서 가장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지수 투자한다, 채권 투자한다 잘 모르시겠지만, ETF를 3개, 5개가 아니라 더 많이 투자하면요, 이게 위험이 알아서 분산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 관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금과 채권, 특히나 채권 혼합형 ETF들이 25년도에는 좀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크고, 커버드 콜과 엮으면은 시장의 하락과 상승, 어떤 변동성에 좀 무관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RX 금시장은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금시장입니다. 그리고 금통장도 은행에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비싸요. 그리고 잘 하기도 어렵겠지만, 근데 어르신들은 은행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도 정리를 해봤고요. 금펀드는 요새 잘 안 하죠. 금펀드는 잘 안 합니다. 해주식의 금 관련 ETF는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GLD나 GDX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 해외 선물은 최근에 정말 해외 선물이 위험하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쪼개가지고 나노 금도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몇 천만 원씩 증거금이라는 게 들거든요. 레버리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정말 조금씩 쪼개다 보니까 나노까지 쪼갰어요. 이렇게 또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KRX 금시장은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밀어주는 상품입니다. 금이 워낙 음지에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상장을 시키면서 음지에 있는 세수를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서 혜택을 좀 많이 줬어요. 장내에서 거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고요. 현물이다 보니까 보통 부가세가 부과가 되는데,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가 면제된다라는 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고요. 족소세도 면제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 제가 금 관련돼서 아주 관심 많을 때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12만 원이 넘어갔어요. 9만 원이었습니다.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겁니다. 금 현물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대신에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금 현물 통장만 만들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HTS나 MTS에서 가볍게 거래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KRX 금시장의 현물 거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이 ETF를 이용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바로 절세 계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절세 계좌를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 1월 31일까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음 달에 환급받는, 혹은 토해내는 그런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KRX 금상품이 아니라 ETF를 투자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99만 원 혹은 79만 원 받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감안하게 되면 얘는 매년 받잖아요. 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또 금투자에 있어서 KRX 금현물 대표 금 ETF인데 독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현물을 추종하는 ETF는요, KRX 금현물 ETF가 유일합니다. 한 주당 18,500원이거든요. 하다못해 100주라도 180만 원이라도 담아두시는 거랑 안 담아두시는 거랑 앞서 보셨겠지만, 위험을 해지한다는 측면에서 스파이를 장기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이 주식을 팔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수수료도 양도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자산의 일부를 해지 형태로 금을 사두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인가 설명드렸을 때 시총이 5천억이었거든요. 벌써 7천억이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금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시장을 호기롭게 좋게 평가하고 만만하게 평가할 때 또 무너지는 것이 시장이잖아요. 그럴 때 금이 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미국에는 금 관련된 ETF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홀딩스, 자산 규모에서 보면은 골드를 100%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GLD ETF입니다. 미국 직투를 하시는 분들은 GLD를 투자하시는 것이 1년 동안에 34% 아니면 10년 동안에 100%거든요. 이런 상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또 보면은 또 금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게 되면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올라가는 것이 또 금 가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서 금은 어떤 그 펀더멘탈을 갖다 붙이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급락도 없고요.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게는 10%, 많게는 한 30%, 30%좀 많고요. 적게로 요 정도 해서 혹은 이하 적당한 수준에서 섞어 가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부자들은 어떤 형태로도 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데 단기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보험을 들어놓는 거랑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패 없이 맞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나중에 또 미국 지수 어렵다 또 욕하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보수 0.5% 비싸긴 합니다만 절세 계좌를 통해서 최소한 한 번은 세금을 돌려받는 형태로서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kg 금에 투자합니다. 보통 100g과 1kg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kg 금에 투자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또 금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환율 방어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18,500원 절세계좌 있어 이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고요. 한국거래소에 산출되기 때문에 시총도 작지 않고 우리가 좀 똑똑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자평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